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1분기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더볼 투자자문의 또 이재진 운영령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또 모시게 된 이유가 벌써 내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점에 놓여진 상황에서 올해 그래도 좀 주도주들의 흐름을 잘 좀 분석하셨다고 해가지고 과연 또 운영령님께서 보시는 내년의 주도주는 어떠하실지 또 궁금해가지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 처음 나오신 만큼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이고요. 열심히 투자자문사에서 많은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5년도는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돈을 벌고 영업이익,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전 앞으로 2026년도를 넘어서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잘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러 나왔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항상 좋은 종목들,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준비해 주신 이제 주제를 보니까 한 달 뒤에 주도주가 싹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의 요지가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또 탄생한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자마자 오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산주, 내가 가지고 있는 조선주, 이거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시장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주목받는 업종도 있고 좀 주목을 좀 덜 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잠깐 증시가 신고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꽤나 이제 높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잠시 쉬어갈 뿐 나중에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기존에 있는 주도주들보다는 새로운 주도주를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해당 섹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로운 주도주 굉장히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오늘 좀 특별히 준비하신 새로운 주도주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차 전지 섹터. 현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은 단시간, 휴전이라고 하죠. 1년 정도 유예되긴 했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 줄어들었을 뿐 사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터리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도 계속 미국의 재건을 좀 막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계속되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서 가장 수혜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실적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명확하게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 제조업 사이클이 좀 돌아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국내 기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가 새로운 주도주로 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을 새로운 주도주로 주목하고 계신 편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재고평가 손실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난 10개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5개밖에 안 팔리니까 5개가 남으면서 그게 적자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적자에 대한 끈이 이제 곧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미국의 ESS 시장도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건 연말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결국 재고평가 손실이 끝나고 모든 재무평가가 끝나고 나서 연초에 이제 더 이상 재고평가 손실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초부터는 실적적인 개선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는 재고평가 손실로 처리해놨던 이 재고들이 팔리면 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도 돌고 있고 내년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해당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굉장히 종목군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쪽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가장 요즘 핫한 ESS죠. 물론 ESS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EV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재고평가 손실이거든요. 이 재고가 남아 돌아서 문제인 건데 이 재고들을 소진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결국 적자가 나지 않고 꾸준히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밀렸던 건 LFP 저렴한 배터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빠른 기업은 이번 연도부터 지금 10월달,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공장을 짓고 양산을 시작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섹터를 좀 중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볼 만한 건 앞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3원계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다음으로 주목받는 바로 소듐 배터리입니다. 나트륨 배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소금 배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앞으로 더 저렴한 버전의 배터리를 이제 양산이 중국이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된다 만다 아직 말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배터리 3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새로운 장비 맞춰서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소재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하나 더 준비해 봤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 하나 그리고 신기술로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주목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처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2차전지 쪽하고 이 로봇 쪽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는 아직 돈을 진짜 벌만한 기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에 오히려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2026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상보다 캐즘이 길어지면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연말 기준에서 적자가 크게 반영되는 게 이 재고평가 손실입니다. 이런 평가 손실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원재재 가격 연동해서 제품 가격이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재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이익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적자를 최대한 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캐즘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원자재 가격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 CATL이라는 기업같이 저가형 배터리를 많이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결국 가장 베스트한 기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저가형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준비된 기업인데요.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LG 엔솔은 현재 중국 난징 공장에 LFP를 생산 중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에 이전하거나 혹은 지금 생산 ESS 생산 일부를 바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이미 생산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지만 생산해봤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 공장을 그대로 미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실제 이런 부분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 LG 엔솔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전기 자동차용으로 생산 라인을 만들려고 했었던 미국의 홀랜드 공장을 ESS용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고요. 이번 11월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생산 속도를 높여서 앞당겨 이번 연도 11월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ESS에서 당장의 실적이 반영될 만한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이번 4분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보통 내년도 1월에서 2월쯤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재고평가 손실로 주목받는 시기가 딱 1월, 2월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제 실적이 ESS용이 찍혀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딱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다른 기업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삼성 HDI도 다 내년도에 양산 예정이고요. 그리고 SK 이노
이노베이션도 제대로 된 공장에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빨라봤자 2026년도 말쯤 하반기쯤이고요. 그리고 뭐 빨라봤자 2027년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의 진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계약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판매되는 어차피 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중국산 ESS 대체하기 위해서는 수준은 넘쳐납니다. 미국에서 이미 이제 80-90%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뭐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한국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배터리 3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준비된 건 LG 엔솔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확히 이제 1분기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이슈가 나와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실적 성장이 눈에 띄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 실제 물건이 팔리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LG 엔솔에 조금 더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베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결국 2차 전지 쪽에서의 앞으로의 좀 실적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은 LFP 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가장 준비가 되고 당장 올해부터라도 실적이 좀 찍힐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대표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는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뻔하지만 사실 다른 경쟁사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내년 1분기에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가요? 삼성이 SDI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9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의 구축에 이제 막 착수했어요. 생산 구축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대량 양산이 아닙니다. 마더 팩토리라고 해서 뭐 파일럿 생산 시험 라인을 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당장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기업을 찾으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셀업체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소재 쪽도 굉장히 또 강하고 장비 쪽도 되게 핫했었잖아요. 네. 이쪽은 아예 안 보시나요? 당연히 에코프로 놓치면 안 되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 에코프로가 워낙에 재고평가 손실에 이제 고통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치 과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번에 꽤나 많이 해소가 되면서 많이 급등했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기대감만큼 실적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특히나 소재 기업들은 많이 벌고 문제가 없으려면 그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서야 되는데 원재재 가격이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원재재 가격이 뭐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화면을 보시면 리튬, 니켈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 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에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봤을 때 단기간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뷰는 에코프로 좋고요. 나머지 소재 관련 종목도 다 좋습니다. LNF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도 다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 바로 실적적인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주가가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편입을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완벽하게 이제 양산이 이미 들어간 LG 에너지 솔루션을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대장주를 기반으로 해서 남은 섹터들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쪽은요? 장비 관련된 쪽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이 55%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만 아직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술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 쪽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만 말씀드리긴 좀 아쉬워서 한 종목을 더 가져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은 아직 LG에너지솔루션 같이 매출을 증명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로 보는 기업이라서 강력한 매수 사인까지는 아니고요.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혹은 뭐 한 주씩이라도 선발대를 보내놓고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상승을 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이제 LFP 시대도 끝나고 있습니다. 더 저가형, 더 저렴한,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현재 찾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로 배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게 왜 안 됐냐라고 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았어요. 아무리 뭐 싸게 만든다고 한들 우리가 결국에는 뭐 ESS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해도 혹은 뭐 특히나 자동차에 사용하려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결국에는 배터리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다가 2021년도 나왔지만 이제 2025년도 들어서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태까지 부족하던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LFP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중국의 CATL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일부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사실 실제 양산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고 당연히 성능이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선이 되느냐? 그게 바로 이번 연말 출시가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12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발표와 조금 낮춘 스펙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뭐 10,000회 정도 충방전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3,000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3,000회 정도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나머지 배터리들에 비해서 비교적 엄청 높은 면도 아니지만 상용화 단계는 어느 정도 들어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충방정도 나왔고 그리고 온도 효율도 기존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나트륨 배터리 자체가 저온에서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혹은 뭐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그렇고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충전해도 금방 닳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같이 실험실 단계, 초기 단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게 됐으나 그래도 마이너스 20도에서 85% 정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꽤나 장점을 가져가는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에너지 밀도도 500km 이상 한번 충전하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전기차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40% 정도의 시장을 노려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들 중에서 중국이 치고 나가면 지금 현재 삼성하고 SK하고 지금 LG는 뭐하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당연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이전까지 나트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3원계 배터리하고 생산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서 어마무지하게 처음부터 구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양상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꽤나 바뀔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제 개념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사실 한국은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 덕분에 그래도 시간을 벌긴 했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애경케미칼이라고 봤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음극재용 하드카본을 만들고 있어요. 뭐 양극재도 아니고 음극재를 만드는데 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나트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드카본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갑니다. 충분히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드카본이에요. 물론 하드카본 이외에도 다른 음극재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엔. 근데 현재 양산 단계에 있어서 CATL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에너지 밀도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 2025년도 4월에 공개했고 12월에 출시 예정인 해당 배터리에도 하드카본을 사용합니다.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봤고요.
국내에선 애경 케미칼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준에 봤어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애경 케미칼은 이미 양산의 시작까지 가능한 구조거든요. 저가형 배터리가 결국 캐즘을 이겨내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같은 기업을 같이 주목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바로 안 사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누군가 사지 않는 걸 열심히 양산 구조까지 만들기까지 돈을 꽤나 많이 썼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최근 2024년도까지 5년 동안 매출을 보시면 뭐 적자는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출 영업이익이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아직은 지금 현재 매출이 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추세라서 선발대 정도만 보내두시고 관심을 넣어두시면 완전 최저점에 사진 못하더라도 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눌려있는 상태고요. 비싼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 간단하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용화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전 신고가 넘어서면서 최근 이번 연도 고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넣어두시고 큰 비중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선두 기업이니까요.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기업으로는 일단 첫 번째 셀 쪽으로는 일단 LG엔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쪽 중에서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수혜를 좀 엮어서 기대할 수 있는 애경케미칼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장비 쪽은 아무래도 현재 가동률도 그렇게 뭐 높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뭐 나트륨 배터리로 간다 쳐도 기존의 장비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비주는 꽤 또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제 과잉 생산됐을 때 우리가 정말 과거에 봤었던 영광을 바로 누리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물론 노후화되는 장비도 있고 교체하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추세가 함께 따라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막 정말 폭등하던 배터리 3사 기업들이 한 50% 갈 때 장비업들이 한 200%, 300% 가는 뭐 이런 파동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2023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때 물린 분들도 여전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 즉 2023년 때의 고점을 뚫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걸 좀 궁금해 하시면서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주셨던 대표 기업 중에 LG에너지 솔루션만 놓고 봤을 때 좀 2023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말 이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없는 얘기는 제외하고 좀 핵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이제 제대로 된 호황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캐즘 단계를 좀 이겨내는 단계고 사실 한국의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LFP를 미리 준비했다면 라고 하면 아마 이제 캐즘 현상을 겪지 않고도 지금 굉장히 신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을 만큼 아직 시장 규모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은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캐즘을 이겨내는데 핵심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결국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비싼 배터리, 초고가 배터리, 프리미엄 배터리보다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내가 당장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 있는 배터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긴 호흡에서 물론 시장에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2020년도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 2000년도 초반 나오는 이제 폭락 사태 이런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면 좀 신고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점점 더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전지만 놓고 봤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전지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 실제로 이미 내가 주주인 분들께 뭔가 조언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섹터든 특히나 2020 섹터들 2025년도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2026년도, 202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만큼 힘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선택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 자료 조사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가지고 나왔으나 결국 이 내용도 틀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겠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조사하고 내가 직접 쳐다보고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 부분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서서 그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화이팅 하시면서 2020 섹터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